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올린 섀도잉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섀도잉 할 때 복습은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단어는 따로 암기까지 하시나요? 혹시 사극 드라마도 괜찮을까요? 2주 동안 몇 회 분량을 섀도잉 하셨나요?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다양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섀도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섀도잉이 더 효율적인가? 섀도잉의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섀도잉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4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섀도잉 자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나 질문에 맞는 영상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원하는 부분으로 점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먼저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섀도잉의 섀도우는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림자라는 뜻이죠. 원어민이 말하는 음성이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섀도잉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섀도잉은 회화를 연습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언어 공부를 자판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읽기를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읽으면 되고요.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말하면 돼요. 읽거나 쓰는 연습만 하면서 내가 말을 잘하게 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외국에 살지 않는 이상 혹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섀도잉이라는 공부 방법입니다. 섀도잉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들은 거를 계속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내뱉는 게 좀 익숙해지고 내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그게 합쳐져서 말을 점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섀도잉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를 발음하는 법을 모르신다거나 성조를 읽는 걸 모르신다거나 혹은 영어의 문법을 아예 배워본 적이 없으시다면 저는 섀도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보나 기초인 분들이 섀도잉을 바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언어의 중심이라고 하는 문법이라는 근간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따라만 하다 보면 그게 따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섀도잉에 적합한 수준이라 함은 영어의 경우는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알고 문법을 한 번 이상은 배우신 분들, 그리고 중국어로 치면 성조를 읽을 줄 알고 역시나 병음을 읽을 줄 알고 또 문법을 한 번 이상은 보신 분들, 중국어나 영어의 문장을 보고 대략적으로 문장이 어떤 구조로 나누어지는지가 눈에 보이는 정도라면 그러면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요. 섀도잉으로 영어나 중국어 공부를 하실 때 섀도잉만 하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균형 잡힌 공부를 하셔야 영어나 중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문법을 포함해서 듣기, 읽기, 그리고 단어 암기, 쓰기, 그리고 섀도잉을 통한 말하기,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게 공부를 하셔야 더욱더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영상들을 보면 9시간, 10시간 매일매일 섀도잉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빨리 지쳐요. 아주 작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 내 생활을 잘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큼일까를 잘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분씩은 꼭 섀도잉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잘 고려해서 내가 최소한 하루에 이만큼은 섀도잉에 투자하겠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섀도잉 자료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되도록이면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멀리 해주세요. 사극보다는 현대물, 전문 분야보다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섀도잉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기억하고 연습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극에서 나오는 옛날 시대의 그 톤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그대가 그리 하였느냐 뭐 이런 식의 말둘이 지금 안 쓰잖아요. 최대한 내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리고 그런 말투를 사용한 드라마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어글리 베티라는 미드로 되게 오랫동안 영어 섀도잉을 해왔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했던 이유는 주인공이 취업을 하기 전부터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진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드라마로 쭉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이런 상황들에서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을 쉽게 응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섀도잉 자료를 선정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대본을 구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인데 대본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걸 듣기만 하면서 섀도잉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 번째 주제는 섀도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솔직히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저의 기준으로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섀도잉 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정을 하셨죠? 그러면 먼저 대본을 프린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프린트한 대본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그냥 쭉 봅니다. 보다 보면 안 들린 것도 많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냥 편하게 한번 봐주세요. 이제 곧 섀도잉을 시작하면 그 내용을 지겹도록 볼 거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프린트한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시청을 해줍니다.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못 알아들었구나 했던 것들을 다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출력한 대본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뜯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독해 공부를 하듯이 모르는 단어도 체크해 가면서 문장 구조도 표시해 가면서 열심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영상을 틀어놓고 이 대본을 보면서 따라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냥 무작정 틀어놓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밑작업을 해두면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머리로 인지하면서 섀도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보통 드라마 한 회가 40분 혹은 1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이 한 회를 다 섀도잉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주인공들이 말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 갔다가 다시 따라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영상 앞부분에 제가 매일 얼만큼 섀도잉을 할 건지 그 시간을 정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섀도잉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회를 최소한 2주는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이 벌써 굉장히 질려 있을 겁니다. 다음 화로 넘어가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방금 처음부터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화로 넘어갈 때 반드시 그 전 화를 누적해서 복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회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30분 동안 할 거예요. 맨 앞에 5분이나 10분은 지난 화 섀도잉을 대략적으로 합니다. 지난 화는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입에 익어서 훨씬 더 빨리 섀도잉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누적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섀도잉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섀도잉의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대본이 막 쌓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대본 하나 골라가지고 무작위로 딱 보면서 내가 형광펜 친 것만 다 한번 읽어봅니다. 분명 형광펜 쳤던 것들은 내가 이걸 꼭 일상생활에 써먹어야지 하고 기억했던 것들일 거예요. 그것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회화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섀도잉 자료 구하는 법입니다. 섀도잉 자료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섀도잉 할 수 있는 자료가 3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프렌즈나 How I Met Your Mother 같은 되게 오래되고 인기 많았던 그런 미드들이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섀도잉 용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구간 반복까지 할 수 있도록 영상이 만들어진 거라서 가장 쉽게 섀도잉을 시작해보기에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도 더 자료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대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 어디서 중국 드라마 다운받아서 일일이 다 쳐가지고 대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직 넷플릭스를 구독을 안 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위해서라도 구독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롬 애드온 중에 Learning Language with Netflix라는 애드온이 있거든요. 이거를 크롬에다 설치를 하시고 크롬 창에서 넷플릭스를 열면 2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영어 혹은 중국어, 나머지 한쪽은 한국어. 이렇게 해서 대본을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이 애드온을 사용하면 구간 반복도 설정할 수 있고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가능한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고요.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국어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
유성화원이나 장난스러운 키스, 그리고 요새 나오는 치아문 등등 꽤 유명한 드라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중국어 쉐도잉 하실 거면 저는 넷플릭스 가서 먼저 드라마 리스트 보시고 거기서 하나 정해서 쉐도잉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쉐도잉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요새는 쉐도잉용으로 나온 어플리케이션도 정말 많아요. 앱스토어에 쉐도잉 혹은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이렇게 쳐보시면 꽤 많은 앱들이 나오거든요. 뉴스로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은 블룸버그처럼 오디오가 지원이 되면서 본문도 제공이 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중국어 동화 같은 오디오 클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쉐도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 공부를 정말 지겹고 꼭 해야 되는 거 지루한 거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30분이 됐건 50분이 됐건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저는 쉐도잉의 정말 좋은 점은 우리가 되게 지겹다고 느낄 수 있는 공부를 조금이나마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쉐도잉을 시작할 때 너무 막 질릴 때까지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해진 시간만큼 그냥 이 시간은 내가 막 떠들면서 재밌게 영어 혹은 중국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쉐도잉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공부도 균형 잡히게 하시면서 즐겁게 공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